어둠이 내린 산길을 한 마리 개가 걷고 있었습니다. 흰 털은 진흙과 피로 얼룩진 채였지요.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른 흙 위에는 붉은 핏자국이 새겨졌습니다. 바로 백구였습니다. 숨은 가쁘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며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남쪽 어딘가에 자신을 자식처럼 아껴준 노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양 도성에서 고향까지 억겁 같은 천리길. 백구는 며칠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바닥은 갈라지고 몸은 뼈만 남았으며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산짐승은 이빨을 드러냈죠. 백구는 그저 자신의 부모를 찾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고향 마을의 정체 모를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직 자신만이 사랑하는 주인에게 닥칠 참혹한 비극을 막을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설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이 되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전설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김노인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밭을 놓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두 분에게는 백구라는 개가 한 마리 있었지요. 눈처럼 흰 털을 가진 이 개는 노부부에게 자식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노인은 밭으로 나가면서 백구를 불렀어요. 백구는 귀를 쫑긋 세우더니 노인을 따라 달려왔습니다. 아내도 곡괭이를 들고 뒤따랐지요. 새 식구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저 양반들 복이 참 많지 않소. 개 한 마리가 무슨 복이라고. 저 개가 보통 개인가.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데. 밭에 도착하자 노부부는 호미를 들고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밭둑에 앉아서 두 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노파가 보자기에 싼 주먹밥을 꺼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파는 자기 밥보다 먼저 백구의 몫을 떼어 그릇에 담았어요. 백구야, 먼저 먹거라.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노인도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백구, 얼마나 배가 고팠겠느냐. 점심을 먹고 나서 노파가 나무 그늘에 누웠습니다. 백구는 슬그머니 다가와 노파의 곁에 엎드렸어요. 노파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지요. 이 녀석이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겠니. 백구 덕분에 자식 없는 서름을 잊고 사네. 노인이 옆에서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자식이 없는 게 아니지만 백구가 있으니 그나마 살맛이 나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세 식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밥을 짓는 동안 백구는 마루 아래 엎드려 쉬고 있었어요. 밥이 다 되자 노파는 또 백구의 밥부터 챙겼지요. 그릇에 밥을 담고 된장국을 부어서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백구야, 밥 먹어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밥을 먹었어요. 노부부는 방 안에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당의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가 밥을 다 먹고 나면 노인이 물그릇에 물을 가득 부어주곤 했지요. 밤이 되면 백구는 마당 한쪽에 마련된 집 깔개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노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백구를 확인했어요. 백구야, 잘 자거라. 백구는 꼬리를 한 번 흔들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됐어요. 노부부와 백구는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밭에 나가고 함께 밥을 먹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셋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이웃집 아낙이 노파에게 물었어요. 그 개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노파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고 말고요. 우리한테는 자식이나 다름없지요. 아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 만도 하겠네요.
저렇게 영특한 개는 처음 봅니다. 그날 밤 노부부는 방 안에 누워서 백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들어왔어요. 마당에서는 백구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지요.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백구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소. 노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녀석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두 분은 그렇게 백구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마을은 고요했어요. 백구는 꿈속에서도 꼬리를 살랑거리며 주인을 따라다니고 있었겠지요.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논바닥이 점점 말라갔지요. 처음에는 금만 갔다가 나중에는 거북등처럼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틈으로 땅속 깊은 곳까지 보일 정도였어요. 마을 우물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레박을 내려도 물 한 방울 건지지 못했지요. 아낙네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만. 언제까지 이 가뭄이 계속될까요? 밭의 곡식들도 고개를 떨구고 말라갔습니다. 노부부는 매일 밭에 나가 죽어가는 곡식들을 바라봤어요. 백구도 따라갔지만 예전처럼 밭둑에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땅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백구는 나무 그늘 아래로 피에 혀를 쭉 내밀고 헐떡였어요. 노파가 백구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백구도 얼마나 힘들겠니? 가뭄이 석 달째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모두들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먹던 밥이 죽으로 바뀌었고 죽마저도 점점 묽어졌지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산으로 들러 나가 풀뿌리를 캤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마을 우물가에 갔을 때였어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다가가자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그들의 눈빛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눈이 자기네 집 마당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마을 사람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소. 노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느꼈어요. 아까 우물가에서 만난 아낙네가 백구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날 밤부터 노부부는 백구를 집 안에 들였습니다. 마당에 두기가 불안했거든요. 백구는 방 한쪽 구석에 조용히 엎드렸어요. 노인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이웃집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서 백구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김 노인, 그 개를 팔 생각은 없으시오. 노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팔다니 무슨 소리요? 사내가 입술을 핥으며 말했어요. 요즘 같은 때에 개를 키우는 건 사치 아니오. 차라리 팔아서 쌀이라도 바꾸어 먹는 게 낫지 않겠소. 노인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백구는 우리 자식이나 다름없소. 사내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쌀을 주겠다고 했고 어떤 이는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노부부는 고개를 저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굶주림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았어요. 백구를 보는 그 눈빛이 노부부를 두렵게 만들었지요. 어느 날 저녁 노파가 우물가에 갔다가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방금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개고기가 보양이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노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두 분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마당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지요. 백구는 두 분의 불안을 느꼈는지
방 안에서 낑낑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마당에 나가 사방을 살폈어요. 담장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낮인데도 집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어요. 백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했어요. 사랑하는 백구를 지켜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무서워졌지요. 가뭄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메마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상단이 마을에 들렀습니다. 커다란 수레를 끌고 온 행수와 짐꾼들이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노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백구를 한양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소? 노파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한양으로요?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마을에 두면 백구가 위험하오. 마을 사람들 눈빛을 보셨잖소. 차라리 한양 부잣집으로 보내면 백구가 살 수 있지 않겠소.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백구를 어떻게 보내요? 우리 손으로 어떻게? 두 분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백구를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이곳에 두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굶주림이 백구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두 분은 눈물을 삼키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상단 행수를 찾아갔어요. 행수는 수레 옆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리,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소? 행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소. 영특하고 순한 녀석이지요. 이 개를 한양 부잣집에 데려다 주실 수 없겠소? 행수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개를요? 왜 그러시는데요? 노인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소. 이 개를 노리는 눈빛들이 심상치 않아요. 차라리 한양으로 보내서 살리고 싶소. 행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잣집이 있으니 데려다 드리겠소. 노인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노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방 안에 있던 백구가 낑낑거리며 다가왔지요. 백구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두 분이 슬퍼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노파가 백구를 꼭 안았어요. 백구야,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노인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양 가서 잘 살아야 한다. 거기서는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게다. 오후가 되자 상단 사람들이 출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노부부는 백구를 데리고 우물가로 나갔어요. 백구는 아직도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노부부를 따라다녔지요. 행수가 수레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인이 백구를 안아 올려 행수에게 건넸습니다. 백구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는지 낑낑거렸어요. 이게 이름이 백구라고 하오. 순하고 영특한 녀석이니 잘 부탁하오. 행수가 백구를 받아 수레에 태웠습니다. 백구는 수레 위에서 노부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노파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백구야, 잘 가거라.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노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백구, 한양 가서 좋은 주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상단 사람들이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수레 위에서 계속 노부부를 바라봤어요. 낑낑거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노부부는 수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들이 백구를 보냈다더군. 그래야 살 수 있지 않겠나. 이 마을에 두면 위험했을 게야. 노부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백구의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어요. 노파가 그 그릇을 보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밤이 되자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백구가 없으니 마당도 방도 텅 빈 것 같았어요. 노파가 중얼거렸습니다. 백구가 잘 도착했을까요? 노인이 대답했어요. 한양까지는 멀지요. 며칠은 걸릴 겁니다. 행수가 좋은 분이니 잘 돌봐주실 거요. 두 분은 그날 밤 백구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구도 수레 위에서 고향을 돌아보며 낑낑거리고 있었겠지요. 이별이란 게 이렇게 아픈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달려 백구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행수는 약속대로 백구를 부잣집으로 데려갔어요.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기와 집이 여러 채 늘어서 있었고 정원에는 연못과 정자가 있었지요. 집안 사람들이 백구를 보고 감탄했어요. 이야, 털이 눈같이 희네요. 참 영특하게 생겼구먼. 행수가 주인에게 백구를 소개했습니다. 주인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양반이었어요. 백구를 한번 쓰다듬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소. 이 개를 잘 돌보도록 하시오. 하인들이 백구를 위해 마당 한쪽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깨끗한 짚을 깔고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주었어요. 저녁이 되자 하인이 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밥이 보통 밥이 아니었지요. 쌀밥에다 고기까지 섞여 있었어요. 자, 먹어라. 하지만 백구는 밥그릇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남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노부부가 계신 고향이 남쪽이었거든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인이 또 진수성찬을 가져왔지만 백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주인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왜 밥을 안 먹는 게냐? 하인이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계속 남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백구를 살펴봤습니다. 백구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주인이 한숨을 쉬었지요. 저 개가 주인을 그리워하는구나. 날이 갈수록 백구는 쇠약해져 갔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니 몸이 마를 수밖에 없었어요. 흰 털은 윤기를 잃었고 눈망울도 힘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걱정스레 말했어요. 이러다가 죽겠는데요. 물이라도 좀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도 여러 방법을 써봤습니다. 좋은 고기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쪽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주인이 백구 곁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인이 중얼거렸지요. 내 주인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그리워하느냐. 백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의리 깊은 개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백구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인들이 억지로 물을 먹이려 해도 백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이면 낑낑거리며 울었지요. 주인이 탄식했습니다. 이 개를 여기 데려온 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구나. 차라리 고향에 있었으면 이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백구는 마당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고향의 하늘도 이랬을까요? 노부부와 함께 밭에 갔을 때 본 하늘 말이에요. 백구는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누추한 집이었지만 행복했던 그때가요. 어느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하인들이 백구를 처마 밑으로 옮기려 했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마당에 앉아 비를 맞았습니다. 고향에서도 이렇게 비를 맞으며 노부부를 기다렸었지요. 주인이 창문으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백구의 모습이 처량했어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지요. 저 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백구는 날이 갈수록 더 여우여갔습니다. 이제는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하인들이 걱정스레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저 개가 정말 위험합니다. 주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겠느냐. 백구는 마당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는 노부부가 보였어요. 노인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밥그릇을 들고 오고 있었지요. 백구는 꿈속에서나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현실이었어요. 화려한 저택과 진수성찬이 있었지만 백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백구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어요. 노부부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곧이어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빗줄기가 마당을 후려쳤고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지요. 하인들은 모두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백구는 마당에 혼자 남았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귀를 찢었지요. 그때 백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백구는 목에 맨 줄을 바라봤습니다. 기둥에 단단히 묶여 있었지요.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이 부드러웠거든요. 기둥 밑동의 흙이 파이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쉬지 않고 팠어요. 발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지요. 한참을 파자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백구는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겼어요. 기둥이 더 기울었습니다. 백구는 이를 악물고 다시 한 번 힘을 주었지요. 드디어 기둥이 쓰러졌습니다. 백구는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목에는 여전히 줄이 매여 있었습니다. 백구는 담장을 향해 달려갔어요. 담장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몇 번을 뛰어올랐지만 실패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한 달 동안 먹지 않아서 몸이 약해진 탓이었지요. 백구는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앞발이 담장 끝에 걸렸어요. 백구는 발톱으로 담장을 긁으며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뒷다리가 허공을 헛디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백구는 담장 위에 올라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뛰어내렸지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백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옆구리가 아팠지만 일어섰어요. 백구는 남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도성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라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있었어요. 백구는 빗속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목에 매인 줄이 질질 끌렸지요. 큰 길을 지나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백구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향이 저 남쪽에 있었거든요. 도성문이 보였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성벽 밑에는 작은 물길이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 물길로 기어들어갔지요. 몸이 물에 젖고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물길을 빠져나오자 도성 밖이었습니다.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백구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바람을 가르며 달렸지요. 번개가 치면 잠깐 길이 보였습니다. 백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방향을 잡았어요.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백구는 어느 산기슭에 와 있었어요. 온몸이 진흙과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옆구리는 멍들었지요.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시나무에 털이 뜯기고 돌에 발이 찢어졌어요. 백구는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고향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백구는 산마루에 올라서서 남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또 다른 산들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에 고향이 있었지요. 백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부부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목에 매인 줄은 여전히 질질 끌렸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리고 돌에 걸렸어요. 백구는 그럴 때마다 목을 비틀어 줄을 풀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자유였으니까요. 저 남쪽 어딘가에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백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백구는 그 생각만으로 힘을 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배가 고팠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지요. 백구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저택도 진수성찬도 이제 뒤에 남았어요. 백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노부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백구는 며칠을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며 오직 남쪽으로만 향했어요. 하지만 길은 험했고 백구의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발바닥이 가장 먼저 무너졌어요. 돌길을 걷고 또 걸으니 살갗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끔거리더니 나중에는 피가 배어나왔지요. 백구가 지나간 자리에는 작은 핏자국이 남았어요. 그래도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흘러도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팠지만 고향 생각이 그 고통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산속에서 잠을 자려는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백구가 눈을 뜨니 어둠 속에서 눈이 번쩍거렸습니다. 산짐승이었지요. 백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 달 동안 굶어서 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이를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산짐승이 다가왔습니다. 백구는 온 힘을 다해 짖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대치하다가 산짐승이 물러갔지요. 백구가 겁먹지 않고 버틴 덕분이었습니다. 백구는 다시 자리에 웅크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고 외로웠지요. 하지만 잠들 수밖에 없었어요. 내일 또 걸어야 했으니까요. 낮이 되면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백구를 보고 돌을 던졌어요. 저리 가라, 더러운 개야. 백구는 돌을 피해 달렸습니다. 등에 돌이 맞아 아팠지만 참았어요. 어떤 마을에서는 개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백구는 싸우지 않고 도망쳤지요. 싸울 힘이 없었거든요. 배가 고팠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나무시 열매를 주워 먹어봤지만 개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백구는 그냥 걸었어요. 배가 고파도 참고 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가 점점 굵어지더니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백구는 나무 밑으로 피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지요. 밤이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추웠습니다. 몸이 떨렸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비를 피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새벽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백구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뜨자 백구는 다시 일어났어요. 온몸이 뻐근했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백구는 점점 야위어갔어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났고 눈은 깊이 들어갔습니다. 흰 털은 진흙과 피로 더러워졌지요. 어느 날 백구는 개울가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어요. 목이 말라 물을 마셨지만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백구는 개울가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문득 노부부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밭에 나가셨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백구를 그리워하고 계실까요? 백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쓰러져 있을 수 없었어요. 가야 했습니다. 노부부 곁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다시 흘렀어요. 하지만 백구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남쪽으로 향했지요.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들을 지났어요. 백구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가끔 쓰러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났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백구는 익숙한 산이 보이는 걸 알았습니다. 고향 근처의 산이었어요. 백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백구는 마지막 힘을 내어 산길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산등성이에 올라서자 저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고향 마을이었어요. 백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었어요. 발은 피투성이고 몸은 뼈만 남았습니다. 털은 더럽고 눈에는 힘이 없었지요. 하지만 백구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웃는 것처럼 보였어요. 드디어 고향에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백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노부부를 만날 수 있었어요. 백구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산을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들 말소리가 들렸어요. 백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를 살폈지요. 소리는 바위 뒤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바위 틈새로 고개를 내밀고 보니 동굴 입구 근처에 여러 명의 사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어요. 얼굴은 험악했고 허리춤에는 칼과 몽둥이가 차 있었지요. 도적들이었습니다. 도적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어요. 백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말소리가 들렸지요. 한 사내가 자루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그릇이었어요. 또 다른 사내는 비단 보자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들이 여러 마을을 약탈해온 것들이었지요.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쪽 마을을 칠 차례다. 다른 도적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을은 작지만 곡식이 좀 있을 게다. 가뭄이 심해 사람들이 약해졌을 테니 쉬울 거야. 백구는 귀를 더 세웠습니다. 남쪽 마을이라니 혹시 노부부가 사는 마을은 아닐까요? 두목이 계속 말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 치자. 그때 가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게다. 도적들이 웃었어요. 흉측한 웃음소리였지요. 백구는 더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마을인지 확실히 알아야 했거든요. 백구는 바위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마을에 김노인이라는 늙은이가 산다지. 백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노인이라니 바로 백구의 주인이었어요. 늙은이들이 사는 집이니 쉽게 털 수 있을 게야. 곡식이랑 살림살이를 다 가져오자. 백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부부가 위험에 처했어요. 도적들이 마을을 습격하려 하고 있었지요. 백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마을로 달려가서 노부부에게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백구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지져봐야 노부부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관가로 가야 했습니다. 사또께 알려서 포졸들을 데려와야 했어요. 백구는 결심했습니다. 도적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집부터 칠지, 어떻게 도망칠지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백구는 그들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도적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밤에 다시 나올 모양이었지요. 백구는 그제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구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쪽이 아니라 관가가 있는 읍내 쪽으로 향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서둘러야 했거든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백구는 달빛을 받으며 걸었어요. 발바닥에서 다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부부를 구해야 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관아의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백구는 마지막 힘을 내어 달렸어요. 관아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지기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개냐? 백구는 대문을 향해 짖었습니다. 문지기가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썩 물러가지 못해. 하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짖으며 대문을 긁었어요. 문지기가 백구를 쫓으려 했지만 백구는 피하면서도 대문 앞을 떠나지 않았지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오고 있었어요. 백구는 더 크게 짖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 나올 거예요. 드디어 대문이 열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또가 나왔어요. 사또는 백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백구는 사또를 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인 개가 한밤중에 관아 앞에서 짖고 있으니 사또도 이상하게 여겼지요. 백구는 사또에게 다가가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산 쪽으로 잡아당겼어요. 사또는 놀랐습니다. 이 개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구나. 백구는 계속 옷자락을 물고 당겼습니다. 사또는 백구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 사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포졸들이 모여 있었어요. 포졸들을 모두 모아라. 이 개를 따라가 보자. 백구는 비로소 옷자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산 쪽을 바라봤어요. 이제 도적들을 잡으러 가야 했습니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10여 명의 포졸들이 창과 칼을 들고 있었어요. 사또가 말했습니다. 이 개를 따라가 보자. 분명 무슨 까닭이 있을 게다. 백구는 앞장섰습니다. 산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포졸들이 뒤따랐지요. 사또도 말을 타고 함께 갔습니다. 백구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발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며 포졸들이 따라오는지 확인했지요. 포졸들은 횃불을 들고 백구를 따랐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도적들이 있는 동굴로 가는 길이었지요. 백구는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포졸이 말했어요. 저 개가 정말 영험한 것 같습니다. 다른 포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렇게 사람을 데려가다니 보통 개가 아니로군요. 사또는 말 위에서 백구를 지켜봤습니다. 백구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털은 더럽고 다리는 비틀거렸지요. 하지만 백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 개가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백구는 때때로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요. 포졸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그러고는 다시 앞으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백구가 갑자기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또가 손을 들어 포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포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백구는 바위 뒤를 가리키며 낑낑거렸어요. 사또가 말해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바위 뒤를 보니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모닥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명의 사내들이 잠들어 있었지요. 사내들 곁에는 약탈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그릇, 비단, 곡식 자루들이 보였어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적들이로구나. 사또가 포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포졸들이 조용히 다가갔어요. 칼과 창을 든 채로 동굴을 포위했지요. 사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관군이로다. 모두 손을 들어라. 도적들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포졸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지요. 도망치지 마라. 순순히 잡히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도적들 중 몇몇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재빨리 막았어요. 칼을 휘두르는 도적도 있었지만 포졸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백구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사또와 포졸들이 도적들을 제압하고 있었어요. 백구는 비로소 안심했지요.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모든 도적들이 포박당했습니다. 사또가 도적들 앞에 섰어요. 너희들이 여러 마을을 약탈한 게 사실이냐? 두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목표가 어디였느냐? 남쪽 마을이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백구를 돌아봤어요. 백구는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개가 아니었으면 마을 사람들이 큰 화를 입을 뻔했구나. 포졸들도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개가 사람을 구하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런 영험한 개는 처음 봅니다. 사또가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사또를 바라봤어요. 사또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내가 마을을 구했구나. 참으로 훌륭한 개로다. 백구는 꼬리를 한 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 힘을 다 쓴 것이었지요. 사또가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이 개를 조심스럽게 데려가거라.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 포졸 하나가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백구는 힘없이 포졸의 품에 안겼어요. 눈이 감기려 했지만 백구는 참았습니다. 아직 노부부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사또와 포졸들은 도적들을 끌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백구를 아는 포졸도 함께 갔어요. 백구는 포졸의 품에 안긴 채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노부부가 계셨어요. 백구는 그 생각만으로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만날 수 있었지요.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일행은 마을 어귀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도적들이 잡혔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사또가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도적들을 관하로 데려가거라. 그때 백구가 포졸의 품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내려달라는 뜻이었어요. 포졸이 조심스럽게 백구를 내려놓았지요. 백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사또가 말했습니다. 저 개가 어디로 가려는 개냐? 포졸 하나가 대답했어요. 아마 주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타고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포졸 몇 명도 함께 따라갔어요. 백구는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노부부를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백구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내디뎠어요. 사또와 포졸들이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지요. 마을 끝자락에 누추한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백구의 집이었어요. 백구는 그 집을 보자 마지막 힘을 내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백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백구는 마당 흙바닥에 누운 채 집을 바라봤지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노파가 나왔어요. 마당에 쓰러진 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마당에 개가 쓰러져 있어요. 노인도 급히 나왔습니다. 두 분은 쓰러진 개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흰 털을 가진 개였습니다. 노파가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이 개가... 노인도 개를 자세히 봤습니다. 털은 더럽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분명 흰 털이었어요. 노인의 손이 떨렸지요. 설마 백구가 아니겠지. 백구는 한양에 있을 텐데. 하지만 개를 보면 볼수록 백구가 맞았습니다. 노파가 다가가 개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개가 눈을 뜨고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망울을 보는 순간 노파는 알았어요. 백구예요. 우리 백구가 맞아요.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도 무릎을 꿇고 백구를 들여다봤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조금밖에 움직이지 못했지만 분명 반가운 표시였지요. 정말 백구로구나.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냐? 노파가 백구를 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백구의 몸 상태를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발이 온통 피투성이잖아요. 백구의 발바닥은 갈라지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털은 진흙과 피로 엉켜 있었어요. 옆구리에는 멍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지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양에서 여기까지 온 거냐? 그 먼 길을 혼자서. 노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백구야. 우리가 너를 보냈구나.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어. 백구는 노파의 손을 핥았습니다. 괜찮다는 듯이요. 노인도 눈물을 흘리며 백구를 안았어요. 잘 돌아왔다. 우리 백구 정말 잘 돌아왔구나. 그때 사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부부는 그제야 사또가 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노인이 황급히 절을 하려 했지만 사또가 손을 저었습니다. 일어나지 마십시오. 사또는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노부부를 바라봤어요. 이 개가 두 분의 개입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구라고 하는데 한양으로 보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개가 오늘 밤 우리 관하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산속에 도적들이 숨어 있더군요. 노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사또를 바라봤어요. 도적이라니요? 그렇습니다. 도적들이 이 마을을 습격하려 했습니다. 이 개가 아니었으면 마을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뻔했지요. 노파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백구가 마을을 구했단 말인가요? 사또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영험한 개입니다. 한양에서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도적을 발견하고 관하로 알리러 온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지요. 노인이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우리를 지켜주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백구는 노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었어요. 드디어 집에 돌아왔으니까요. 노파가 황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백구에게 물을 먹이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백구야. 이제 우리가 돌봐줄게. 다시는 보내지 않을 거야. 노인도 백구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이 작은 개가 천리 길을 걸어왔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사또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과 개 사이의 깊은 정이 느껴졌지요. 포졸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백구는 노부부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어요. 다시 주인 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노부부는 백구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미안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백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흘리는 것처럼 보였지요. 새 식구가 다시 만났습니다. 긴 이별 끝에 드디어 재회한 것이었어요. 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노부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개의 의리는 참으로 깊습니다. 하늘도 감동할 일이지요.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나리. 사또가 손을 저었어요. 과찬이 아닙니다. 이런 의리 깊은 개와 그 주인께 상을 내려야겠습니다. 노부부는 놀랐습니다. 노파가 말했어요. 저희 같은 천한 백성에게 상을 주시다니요. 사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하고 천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리 앞에서는 모두 같지요. 사또는 포졸에게 분부했습니다. 관하로 가서 곡식 10섬과 은자 10냥을 가져오너라. 포졸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노부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공이 있다고 이런 큰 상을 주시는지요. 사또가 대답했어요. 공은 이 개가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개를 키운 두 분의 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리 깊은 개는 의리 깊은 주인에게서 나오는 법이지요. 백구는 노부부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팠지만 주인 곁이라 마음은 편안했어요. 노파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백구 참 훌륭하구나. 잠시 후 포졸이 곡식과 은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노부부는 그 많은 양에 놀랐어요. 이 정도면 한 해를 넉넉히 지낼 수 있는 양이었거든요. 사또가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백구의 상처를 치료하고 두 분도 편히 지내십시오. 노인이 땅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리. 사또는 백구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백구가 눈을 뜨고 사또를 바라봤습니다. 사또가 웃으며 말했지요. 잘 쉬거라. 내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 사또와 포졸들이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도적이 잡혔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지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정말 백구가 도적을 잡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노인이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백구가 관하로 가서 알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백구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굶주림에 백구를 노렸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요. 한 안악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백구를 해치려 했는데 백구는 오히려 우리를 구했구만.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으로 의로운 개로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노부부는 백구를 방 안으로 옮겼어요. 부드러운 요를 깔고 백구를 눕혔지요. 노파가 물에 적신 천으로 백구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프지 않게요. 노인은 약초를 찧어서 백구의 발바닥에 발라주었어요. 조금만 참아라, 백구야. 금방 나을 게다. 백구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노부부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이제는 정말 안심이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노부부는 백구 곁에서 잠을 잤어요. 백구도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몇 달 만에 보는 구름이로구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굵어지더니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비였습니다. 정말 비가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하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사람들은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비를 맞았어요. 아이들은 기뻐서 뛰어다녔지요. 노부부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노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백구의 의리를 알아보신 게 아닐까요?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백구가 많은 사람을 구했으니 하늘도 감동하셨을 겁니다. 비는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마른 땅이 비를 흠뻑 마셨어요. 논과 밭이 촉촉해졌고 우물에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가뭄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백구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고 밥도 잘 먹었어요. 노부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이었지요. 백구는 다시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노부부를 따라 밭에도 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지요. 백구야, 잘 지내느냐? 우리 마을의 은인이로구나. 노부부는 사또가 준 곡식과 은자 덕분에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릴 걱정이 없었어요. 백구도 날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노부부는 마당에 앉아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마당 한쪽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백구를 한양으로 보낸 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소. 노파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하지만 백구가 돌아왔으니 이제는 괜찮지 않겠어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다시는 떠나보내지 않을 겁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이 백구의 집이었어요. 노부부와 함께하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지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노부부와 백구는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어요. 가뭄도 끝나고 도적도 사라지고 세 식구가 다시 함께 있었습니다.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본을 쓰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백구가 천리 길을 걸어가는 장면을 쓸 때 손이 떨렸어요. 발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나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감동했습니다. 이 작은 개가 주인을 향한 마음 하나로 그 먼 길을 걸었다는 게요. 화려한 한양 저택도 진수성찬도 백구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백구가 원한 건 오직 하나, 노부부의 곁이었지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백구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사람 곁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요. 백구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지요. 천리 길을 걸어서, 도적을 막아서, 주인을 지켰습니다. 말보다 더 강한 게 진심이라는 걸 백구가 증명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